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67세인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연이에요. 제 아들 성진이는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키 178cm에 82kg의 건장한 체격이었죠.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해서 체력도 좋고 성격도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결혼 후 6개월 만에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다시 만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82kg이었던 아들이 52kg까지 빠져 있었거든요. 무려 30kg이나 말이에요.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패였고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넉넉했던 정장은 헐렁헐렁하게 늘어져 있었고 걸어다니는 모습마저 휘청거렸어요.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같았습니다. 성진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신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진이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성진이와 딸 수연이를 기르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있게 살아왔어요. 특히 성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성격도 착하고 효자였거든요. 그런 아들이 작년에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현이라는 그 여자는 28살이었고 첫인상이 굉장히 똑똑해 보였어요.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고 계획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성진이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서현이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대부분 당당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성진이 같은 순한 성격의 아이에게는 주도적인 아내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도 서현이가 주도해서 준비했어요. 저는 거의 손댈 일이 없었죠. 참 똑부러진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들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더라고요. 그마저도 대화가 짧았어요. 성진아, 잘 지내지? 몸은 괜찮고 네, 엄마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대답은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혼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그러던 중 서현이 아버지 생신 때문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성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손목이 너무 가늘어져 있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서현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건강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도 체중 관리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30kg가 빠졌다고? 정확히는 32kg예요. 서현이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목표까지 아직 5kg 더 빼야 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뭐, 더 빼. 지금도 뼈만 남았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표준 체중에 맞추는 거예요. 성진이도 원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아들을 다시 쳐다봤어요. 성진아, 너 정말 원해서 하는 거니? 아들이 입을 열려다가 서현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들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아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샐러드 몇 점만 포크로 건드릴 뿐이었어요. 성진아, 왜 안 먹어? 좋아하던 갈비찜도 있는데. 배가 안 고파서요. 엄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랐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그때 서현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성진이는 지금 식단 조절 중이라서 정해진 것만 먹어요.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계속 아들 대신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아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라야 하니? 어머님, 요즘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성진이도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졌잖아요. 멋있어졌다고요? 제 눈에는 아들이 유령 같아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간 거였는데 문을 열어준 아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더 말라 있었거든요. 특히 얼굴이 완전히 꺼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성진아,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병원 한번 가보자.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이게 정상이니? 그때 서현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또 그러세요? 성진이 건강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저는 서현이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반대로 서현이는 살이 좀 쪘더라고요. 예전보다 얼굴이 동그래진 것 같았어요. 서연아, 너는 살이 좀 쪘네? 네, 요즘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서요. 하하. 서현이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아들은 30kg가 빠졌는데 며느리는 살이 쪘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집에 들어가 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와 식료품 보관함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왜 냉장고에 자물쇠를 해놨어? 서현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성진이가 밤에 몰래 야식을 먹으려고 해서요.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둔 거예요. 그래도 자물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의지가 약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성진이도 동의했고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는데 아들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동의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아들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요즘은 작은 카메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전자제품에 서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이 카메라는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전자제품 가게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설치 방법도 간단했고요. 다음 날 저는 또 반찬을 핑계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서현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에 거실 한쪽에 조그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아들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부터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아들이 소파에 누워있고 서현이가 청소하고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절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어요. 서현이가 아들에게 접시 하나를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접시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양상추잎 서너 개와 방울토마토 2개가 전부였어요. 이게 저녁이야?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 칼로리 다 찼어. 점심에 사과 반쪽 먹었잖아. 하지만 너무 배고파. 배고프면 물 마셔. 물로 배 채우면 돼.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에 사과 반쪽이 전부였다고요? 그리고 저녁이 저게 다라고요? 아들이 그 작은 접시를 받아들고는 금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한편 서연이는 자기 혼자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말이에요. 맛있다. 정진아, 너도 먹고 싶지? 하지만 참아야 해. 목표까지 아직 멀었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마치 고문당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집에서 굶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예요? 이건 학대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밤 10시쯤 아들이 부엌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더라고요. 아마 뭔가 먹을 게 있나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냉장고와 찬장은 모두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아들이 서랍을 뒤지다가 사탕 하나를 찾았어요. 그걸 입에 넣는 순간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사탕을 입에서 뱉어냈어요. 아, 아니야, 그냥 그냥이 뭐야? 지금 뭐 먹었어? 사탕 하나. 그 순간 서연이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소리였어요. 또 몰래 먹었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정해진 것 외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미안해.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파도 참아야지. 당신이 뚱뚱했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 여자 남편 관리도 못한 애라고 했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서 해결돼? 이제 내일 하루 굶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하루 굶어. 그럼 난 뭐, 죽기라도 해? 하루 굶는다고 사람이 죽어?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하루쯤 굶으면 어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건 완전히 학대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반항 한 번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 제가 아는 성진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알겠어. 내일 굶을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부엌에 오지 마. 알겠어? 응. 서현이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과자를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 앞에서 일부러 소리 내며 먹는 것 같았어요. 아, 맛있다. 정진아, 이거 정말 맛있어. 너도 먹고 싶지? 하지만 안 돼. 참아야 해. 아들은 그 모습을 보다가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다음 날 영상에서는 더 끔찍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중간에 어지러운지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휘청거리기도 했고요. 어지러워. 당연히 어지럽지. 독소가 빠지고 있는 거야. 좋은 현상이야. 서현이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이 간신히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못 참겠어. 뭐라도 조금만. 안 돼, 약속했잖아. 하루 굶기로. 하지만 너무 힘들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회사 쉬어. 어차피 당신 월급으로는 우리 살기도 빠듯해. 그 말에 아들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현이는 삼겹살을 구워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에 가득할 텐데 아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물만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밤 11시쯤 아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성진아, 괜찮아? 서연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119 불러줘. 뭔 일이구야? 그냥 굶어서 그런 거잖아. 조금만 참아. 정말 안 되겠어. 죽을 것 같아. 과장하지 마. 하루 굶는다고 죽어? 일어나. 하지만 아들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계속 바닥에 누워서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아들네 집까지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불덩어리 같았어요. 제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서 구급차를 부르자고 하는데도 며느리는 그냥 참으라고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서연아, 문 열어. 성진이 어디 있어? 어머님? 어머님이 왜 이 시간에? 서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현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성진아!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제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성진아, 괜찮니? 119 부를게. 그러자 서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뿐이에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뭐? 지금 이 상황에 병원 갈 필요 없다고? 네. 다이어트 하면 이런 일은 흔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며칠 기다리라고요? 서연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다니요. 어머님, 너무 과장하세요. 과장. 이게 과장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과장이니? 서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다 봤어. 네가 내 아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영상에는 서현이가 아들을 굶기고 욕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다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성진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루 종일 굶기고 사탕 하나 먹었다고 무릎 꿇리는 게 건강을 위해서야? 그건. 서현이가 말을 못 이었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 변명할 수도 없었죠. 저는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아들을 부축해서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성진아,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엄마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제 아들이 그렇게 우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울까 싶어서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결당도 너무 낮고요.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환자가 얼마나 굶었길래 이 지경이 된 건가요? 선생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졌고 혈당은 40ml입니다. 정상인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또 근육량도 심각하게 감소했고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빈혈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서현이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서현이는 병원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면회를 막았어요. 너는 들어오지 마. 내 아들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님,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온 거예요. 남편이 걱정되어서? 그럼 왜 그렇게 굶겼어? 왜 괴롭혔어? 저는 정말 성진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위에서? 내 아들 죽일 뻔하고도 그런 소리 해?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아들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수액을 맞고 조금씩 죽을 먹으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여자랑은 이혼하자. 이혼이요? 그럼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같이 살 수는 없잖니? 너 죽을 뻔했어. 아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성진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학대라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어떻게 사랑이니? 하지만 엄마, 서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이유? 너를 굶겨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서현이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게 울었나 보더라고요. 정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서현이를 막아섰어요.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요. 성진이한테 사과할 기회만 주세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 내 아들 죽을 뻔했는데. 서현이가 아들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진아, 내가 잘못했어. 너무 심하게 했어. 용서해줘. 서현아, 아들이 말하려고 하자 저는 막았어요. 성진아, 너는 말하지 마. 이 여자 말 들으면 안 돼. 어머님, 저 정말 성진이를 사랑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30kg를 굶겨서 빼? 하루 종일 굶기고? 저는 성진이가 더 멋있어졌으면 해서. 멋있어지라고? 뼈만 남게 만들어 놓고 멋있다고? 서현이가 계속 변명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서현아, 너 성진이한테 뭘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어머님, 그건 말해. 내 아들한테 뭘 했어? 저는 식단 조절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식단 조절? 하루에 양상추 몇 개 주는 게 식단 조절이야? 그건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니까 굶겨도 돼. 사탕 하나 먹었다고 무릎 꿇려도 돼. 서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방임에 해당해요. 그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가정폭력 신고를 한 거죠. 며칠 후 서현이가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이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내 아들 죽일 뻔하고?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성진이랑 잘 살겠어요. 잘 살겠다고? 너랑 내 아들이 다시 같이 살 일은 없어. 어머니, 제발요. 서연아,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아들하고 이혼해.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성진아, 너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할래요. 정말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너무 바보였어요. 잘 생각했어. 그래야 해. 하지만 서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들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성진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아, 그만해. 우리는 끝났어. 끝났다니? 우리가 끝날 리 없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게 사랑이야? 나를 굶기고 괴롭힌 게 사랑이라고? 그건 내가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야. 완벽하게? 나를 뼈다귀로 만들어서? 서현이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정말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고 아들도 피해자로 출석했습니다. 서현이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얌전한 옷차림에 화장도 연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었거든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입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서현이의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죠. 검사님이 영상을 틀어주었어요. 서현이가 아들을 굶기고 욕하고 무릎 꿇리는 장면들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루저처럼 살고 싶냐는 등의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이 나오자 서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고요. 또한 피해자가 사탕 한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 완전히 굶기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피해자는 6개월간 30kg의 체중이 감소했고 병원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환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혈당 40, 혈압 80에 50으로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영양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자 서현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제 피고인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이 흔히 하는 일이고. 다이어트요? 검사님이 말을 끊었어요. 하루에 양상추잎 3장을 주는 게 다이어트입니까?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게 다이어트입니까? 그때 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아들이 직접 증언대에 섰거든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씩 굶을 때 아내는 제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너도 먹고 싶지. 하지만 참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언제 또 혼날지, 언제 또 굶어야 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증언을 듣는데 제 마음이 또 아팠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서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성진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성진이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겠다 했다고요. 서현이가 흥분해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진이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희 부부가 완벽했으면 했어요. 완벽하게요?
검사님이 물었어요. 내 성진이가 뚱뚱하니까 제가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너 남편 관리도 못하냐고 놀렸거든요.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현이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진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 남편을 굶겼다는 말입니까? 검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서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서야 서현이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피고인의 발언으로 보아 이는 피해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체면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이 명확합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도 명확하고 서현이가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 변호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2년간 내립니다. 서현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마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판결이 나온 후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서현이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혼 사유가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이혼 조정 당일 서현이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어요. 성진아,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응, 끝났어, 서연아. 끝났다고? 우리가 어떻게 끝나?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야? 나를 굶기고 괴롭힌 게? 그건 내가 너무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완벽한 남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아, 사랑은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난 너를 더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좋게? 나를 뼈다귀로 만드는 게 좋게 만드는 거야? 그때 서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성진아, 제발 너 없으면 안 돼.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무서워해. 무서워한다고? 응, 너랑 같이 있으면 또 언제 굶어야 할지, 또 언제 괴롭힘 당할지 무서워. 그 말에 서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어머니 때문이지?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갈라놓은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을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가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우리를 감시했잖아요. 감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야 했어? 죽어간다니요. 그냥 살 빼는 거였는데. 30kg를 빼는 게 그냥 살 빼는 거야?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서현이는 할 말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접근했어요. 성진아, 그럼 내가 바뀔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이미 늦었어, 서연아. 늦었다니?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너는 지금까지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어. 법정에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했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 흥분해서 그런 거고.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었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였어. 아들의 말에 서현이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서현이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하고 2년간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서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진아,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날 거야. 그럼 다행이지. 아들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뭐, 너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나면 오히려 다행이야. 서현이의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너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응. 나는 이제 자유야. 굶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릎 꿇지 않아도 돼. 자유라고?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그건 내 착각이야.
나는 너 만나기 전에 잘 살았어. 그때 저도 한마디 했어요. 서현아,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마. 어머님도 후회하실 거예요. 저만한 며느리 다시 못 만나실 거예요. 너만한 며느리? 하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서현아, 너만한 며느리는 정말 다시 못 만났으면 좋겠다. 내 아들 죽일 뻔한 며느리 말이야. 서현이는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 같더라고요. 몇 달 후에 들은 소문으로는 서현이가 직장에서도 잘렸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 때문에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든요. 저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굶겼다더라. 정말 무서운 여자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런 소문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이혼 후 아들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몸도 망가졌고 마음의 상처도 깊었거든요. 성진아, 괜찮니?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 며칠은 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굶었으면 밥 한 공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까 싶어서요.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 살도 찌워야 하고. 아들은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얼굴에 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예전 모습의 반 정도는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가끔 악몽을 꾸고 깨어나기도 했거든요. 엄마 꿈에서 서연이가 나타나서 또 굶으라고 했어요. 괜찮아. 이제 그런 일은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아들을 정신과 상담도 보내고 영양사 상담도 받게 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직장에 복귀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진 씨,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너무 말라서 걱정했는데. 아,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아들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었어요. 업무량도 조절해 주고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체중도 75kg까지 회복했고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독립하려고 해요. 독립. 왜 갑자기? 이제 충분히 회복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만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내 시간은 걱정 마.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계속 신경 쓰시면 안 되죠.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70이 가까운 나이에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거든요. 그럼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거라. 가끔 만날 수 있게. 당연하죠. 매주 와서 엄마 밥 얻어먹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독립했어요. 정말로 매주 와서 밥을 먹고 갔고, 저도 가끔 아들 집에 가서 반찬을 해놓곤 했습니다. 1년 후,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네,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아들이 승진한 것도 기뻤지만 더 기쁜 건 아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이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6개월 후
아들이 더 큰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니? 회사 후배인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상황도 다 이해해주고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또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정진아,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라.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려고요. 그 여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서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분의 이름은 은지였어요. 26살로 아들보다 6살 어렸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성진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 반갑다. 은지라고 했지? 네, 맞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지는 서현이와는 정반대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무엇보다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괜찮아. 은지야, 너도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는 괜찮아요. 오빠가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더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몇 달간 지켜보니 은지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아들의 과거도 이해해주고 아들이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거든요. 은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오빠,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은지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확신하니? 네. 이번에는 확신해요. 은지는 서연이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은지는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줘요. 아들의 말에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은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결혼 준비는 저희가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 의견도 꼭 듣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은지야.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어머님과 자주 만나고 싶어요.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거든요. 은지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서현이는 저를 귀찮아했는데 은지는 오히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 서현이와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은지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잘 견뎌줘서 고마워. 결혼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들 부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가끔 집에 놀러 와서 밥을 먹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은지야, 많이 먹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오빠도 많이 먹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준 것 같아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서로 챙겨주면 되는 거지.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날 은지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빠한테서 들었어요.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지.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오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예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이 오빠를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어머님과 오빠를 모두 지킬게요. 은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1년 후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과 은지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은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니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았어요. 10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어머니, 저희 아들 좀 봐보세요. 은지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참 잘생겼네. 성진이 닮았나? 네, 오빠 눈을 쏙 빼닮았어요. 손자를 안고 있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새 생명이 태어나다니. 성진아, 아빠가 된 기분이 어때? 엄마,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아빠가 되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아이 아빠야. 잘 키워야지. 네, 엄마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부모가 지어야지.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이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우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건강하고 우직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죠. 건우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쯤 됐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건우 예방접종을 받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서현이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서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푸석해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서현이, 네, 오랜만이에요. 내가 여기서 뭐하니? 저도 아기 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때 서현이 옆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아, 소개해 드릴게요. 제 남편이에요. 남편, 네, 작년에 재혼했어요. 서현이도 재혼을 했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럼 이 아기는? 저희 아들이에요. 이제 3개월 됐어요. 서현이의 남편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 싶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서현아, 너 어떻게 지냈어? 저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현이의 얼굴에 진짜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전혀 없었죠. 성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재혼했고 아기도 태어났어. 재혼하셨구나. 다행이에요. 서현이가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이제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성진이한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서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집착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더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현이의 남편이 아내를 위로했어요. 자기야,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그 모습을 보니까 서현이도 진짜 사랑을 배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성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전해줄게.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해요. 그때 정말 무례했어요. 괜찮아. 서연아, 너도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헤어지면서 서현이를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없고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성진아, 오늘 서연이를 만났어. 서연이를요? 어디서요? 병원에서. 걔도 재혼해서 아기가 있더라.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엄마, 저도 행복하고 서연이도 행복하면 되는 거죠. 아들이 정말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건우는 3살이 되었고 아들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건우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건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손자가 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아들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거든요. 어머님, 건우가 어머님만 따라해요. 은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요리도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건우가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네, 어머님이 음식하시는 거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아들 집에 가서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과 은지도 맞벌이라 바쁘거든요. 엄마, 항상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런 소리 또 하니? 할머니가 손자 봐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가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정말 끔찍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은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둘째 가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네, 이번에는 딸이면 좋겠어요. 건우한테 여동생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그래,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2번째 아이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진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어머님께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기쁜데. 손자, 손녀 많을수록 좋지.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둘째 손주까지 가지게 되다니 정말 인생이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식 문제에 개입하는 걸 꺼려하시죠. 특히 며느리 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면 부모가 나서야 한다고. 물론 사소한 부부 갈등에 끼어들면 안 되죠. 하지만 제 아들에게 생긴 일 같은 건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지가 제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서현이는 제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괴롭힌 거예요. 다행히 서현이도 이제는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늦었지만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지금 제 아들은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 그리고 배 속의 둘째까지.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모두 이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